서울 한복판에서 40년째 폐지를 줍는 노인 그가 매일 품고 다니는 낡은 사진 한 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을 35년간 지켜본 반찬가게 할머니에게도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데,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연과 필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새벽 5시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박종수가 눈을 떴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죠. 작은 방 한편에 놓인 낡은 액자에서 어린 소녀의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5살 때의 딸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오늘도 너를 찾으러 간다. 박종수는 매일 아침 딸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시작한 이 일상이 이제는 그의 삶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구겨진 작업복을 입고 낡은 리어카를 끌며 나서는 그의 모습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울 곳곳을 다니며 폐지를 줍는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딸을 찾기 위한 수단이었죠. 혹시라도 딸이 이 동네에, 저 골목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종이 상자와 신문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도 그의 눈은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폈어요. 혹시 제 딸을 보신 적 있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미안하다는 표정들 뿐이었죠. 하지만 박종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박종수는 어김없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반찬가게였어요. 가게 앞에는 순잔의 반찬가게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이순자 할머니는 박종수와 같은 73살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종수 씨. 이순자는 박종수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진 우정이었죠. 하지만 이순자가 박종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미영이 찾으러 다니셨구나. 이순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박종수가 돈을 내려고 할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이웃인데 뭐리요? 하지만 박종수는 이순자의 시선이 때때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왜 항상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걸까요? 박종수는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종수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섰어요. 오늘도 딸을 찾지 못했지만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박종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순자의 눈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빛이 스쳐갔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의 한 대기업 본사에서는 임원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회의실에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김미영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45살의 그녀는 이 회사의 상무이사로 입양 가정에서 자란 후 자수성가로 성공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목표 대비 110%를 달성했습니다. 김미영의 발표에 회의실 안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표 도중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어렴풋한 남자의 목소리였죠. 잠깐만요. 김미영은 발표를 멈추고 이마를 짚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어지럽네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김미영은 괜찮다며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떠올랐던 기억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빠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있었는데. 퇴근길 차 안에서 김미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입양되기 전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미영은 5살 때 현재의 부모님에게 입양되었어요.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 꿈에서 들리는 자장가 소리만큼은 생생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미영이. 그 목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리움도 느꼈어요. 입양 부모님은 김미영을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었고 지금의 성공도 그들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과연 제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을까요? 김미영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입양 부모님에게 상처가 될까봐 찾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최근 들어 그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면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과연 이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김미영은 알 수 없는 그리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공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우연한 기회로 사회복지사 정수진이 박종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정수진은 가족 찾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딸을 찾고 계신다고요? 정수진은 박종수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네, 미영이가 5살 때 전쟁통에 잃어버렸어요. 이 사진이 전부예요. 박종수는 낡은 지갑에서 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정수진은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입양 기록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수진의 말에 박종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수진은 즉시 관련 기관들에 연락을 취했어요. 입양 기록, 보육원 자료, 옛 주민등록 등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단서들이 나왔어요. 40년 전 이 지역에서 미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입양된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박종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섰어요. 정수진의 도움으로 희망이 생겼지만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까지 와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정말 묘한 것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나온 김미영이 박종수와 부딪힐 뻔했어요. 리어카를 피하려다 비틀거리는 김미영을 박종수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잠시 바라봤어요. 김미영은 박종수의 인상에서 뭔가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박종수 역시 김미영을 보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로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한 이순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저 여자가... 이순자는 김미영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계신 걸까요? 이순자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스쳐갔습니다. 40년간 간직해온 비밀이 서서히 드러날 조짐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이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건가?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수진의 노력으로 입양 기록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수진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40년 전 좋은 가정에 입양된 기록을 찾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만에
딸의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조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박종수는 기쁜 마음으로 이순자의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오랜 친구와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종수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자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이순자의 대답은 어색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박종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던 이순자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종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순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밤 이순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왔구나.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의 신문기사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신문기사 제목은 전쟁 고아 구조작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5살 때의 미영이었습니다. 이순자는 그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 혹시 미영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다음 날 박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순자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이순자는 그 질문에 크게 당황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감춰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할머니가 뭔가 아시는 것 같아서. 과연 이순자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박종수는 점점 더 궁금해졌지만 할머니를 압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미영이 회사에서 나오던 중 앞서가던 박종수가 리어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미영은 급히 달려가 박종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박종수가 일어나면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갑이 열리면서 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미영이 그 사진을 주워 건네주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어린 소녀가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이 사진은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종수는 김미영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제 딸 사진입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린. 40년 전이라고요? 김미영의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종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나요? 박종수도 김미영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이순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종수 씨. 이순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박종수와 김미영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박종수는 의아해했어요. 이순자가 이런 곳에 왜 나타났는지 궁금했거든요. 이순자는 김미영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40년 전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김미영에게서 역력히 보였습니다. 정말 미영이가 맞구나.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이분을 아세요?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40년간 지켜온 비밀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미영도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어린 시절 들었던 그 자장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김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순자 할머니가 털어놓으려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세 사람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미영이를 입양 보낸 사람입니다. 순간 박종수와 김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함께 해온 친구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설명을 해주세요. 이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40년 전 전쟁이 끝난 직후였어요. 제가 그때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미영이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 아이는 며칠째 울면서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너무 어리고 가엾어서. 이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마침 좋은 가정에서 입양을 원한다고 해서. 김미영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보육원에서의 막연한 기억, 그리고 새 부모님을 만났던 순간까지. 그때 할머니께서 저를. 맞아요. 제가 미영이를 김씨 부부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박종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제가 40년간 딸을 찾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네, 알고 있었어요. 이순자의 고백에 박종수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40년간 미친 사람처럼 딸을 찾아 헤맸는데. 박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종수 씨. 하지만 미영이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그 행복을 깨뜨릴 수는 없었어요. 김미영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친아버지를 40년 만에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아버지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김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박종수는 김미영을 바라봤어요. 분노와 기쁨, 원망과 감사가 복잡하게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미영이가 맞나요? 네, 저도 이제 확신해요.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기억나거든요. 이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미영이를 좋은 곳으로 보낸 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이 세 사람 모두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순자의 주선으로 박종수와 김미영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정식 재회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고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거든요. 미영아. 박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40년간 수없이 불러왔던 이름이었지만 진짜 딸 앞에서 부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미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정말 저를 40년간 찾아 헤매셨나요? 김미영의 질문에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 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 제시도 김계속 편집고 믿었지만 아빠는 꼭 다시 만나고 싶었단다. 박종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김미영의 어린 시절 사진뿐만 아니라 딸을 위해 써둔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10살 생일 때 써준 편지야. 이건 20살 생일 때. 수십 통의 편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김미영은 그 편지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절실히 느꼈거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널 버릴 리 없어. 박종수는 김미영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미영아, 아빠가 자장가 불러줄까? 그리고는 40년 전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미영이 곤히 잠들어라. 그 순간 김미영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서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 제가 꿈에서 계속 들었던 목소리예요. 김미영은 감격해하며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빠. 미영아, 내 딸. 4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 복합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김미영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만지며 말했어요.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너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김미영은 자신의 성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교육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야. 아빠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구나. 박종수는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자랐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항상 마음 한편이 비어 있었어요. 뭔가 그리운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김미영의 고백에 박종수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없는 삶은 항상 불완전했단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진정한 아버지와 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혈육의 정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재회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종수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어요. 김미영이 아버지의 생활을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박종수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고집했습니다. 미영아, 아빠는 이 정도면 충분해. 너무 많이 해주려고 하지 마. 아버지, 그래도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제가 있잖아요. 김미영은 아버지에게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고 권했지만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이순자 할머니랑 여기서 사는 게 좋겠어. 오래 살던 동네이기도 하고. 이순자 할머니도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40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종수 씨,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려 할머니. 할머니가 없었다면 미영이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김미영은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함께 식사하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어린 시절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더 얘기해 주세요. 미영이는 정말 밝고 예쁜 아이였어. 박종수는 김미영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함께 놀았던 추억, 딸이 좋아했던 음식,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까지. 김미영은 그 이야기들을 듣며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양부모님께도 인사드려야죠. 김미영은 양부모님께 친아버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이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종수의 진심 어린 인사에 양부모님도 감동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했지만 이제는 박종수가 도와주었어요. 할머니, 제가 설거지는 할게요. 고마워요, 종수 씨.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김미영은 아버지의 삶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 40년간 포기하지 않으신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해요. 미영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는 거야. 박종수의 말에 김미영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40년을 포기하지 않다니 정말 대단해. 박종수와 김미영의 재회 소식은 동네 전체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김미영의 말에 이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도 미영이가 행복하게 자란 게 가장 중요해요. 박종수는 딸과 함께 걸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아빠는 이제 완전해졌어.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저도요, 아버지. 이제 마음의 빈자리가 모두 채워진 것 같아요.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과 인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박종수, 김미영,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제시도 긴 마지막 인사 부탁해 마무리도 같이 편집 지금까지 들어주신 폐지 줍는 노인과 잃어버린 딸, 40년 만의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박종수 할아버지의 40년간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 김미영의 마음 한편에 늘 자리했던 그리움,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가 품고 있던 무거운 비밀까지 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사실은 운명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가족의 의미가 단순히 혈연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소중한 인연들이 있으시겠죠?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